기자추 반지용입니다. 오늘은 12년 만에 재점화된 이 티아라 사태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실 티아라는 정말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걸그룹이었는데 한순간 내부적인 불화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활동이 중단됐고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당시 저는 이 티아라의 데뷔부터 성장 과정, 그들이 정상의 인기를 누리는 과정을 다 지켜봤고 이 사태도 12년 전에 열심히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사안이 너무 당황스럽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들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활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았던 거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고 이때 티아라를 탈퇴했던 화영이 추가적인 입장까지 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4가지 궁금증을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왜 이 논란이 12년 만인 이 시점에 다시 점화된 것인지. 두 번째, 혹시 티아라의 컴백 활동을 위한 일종의 간복이었던 것인지. 세 번째, 화영과 달리 왜 다른 멤버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렇다면 이 사태에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히 어떤 사태였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은 지난 2012년입니다. 티아라 이 그룹 내에서 왕따 의혹이 불거졌어요. 티아라 멤버들이 화영을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리고 이후에 화영이 그룹에서 탈퇴하면서 여러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당시 이 티아라 멤버들은 일본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앞서서 다리 부상을 당한 화영은 일본 무대를 온전히 소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반깁스를 한 상태로 일본까지 오게 됐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기존 멤버들 입장에서는 이 공연이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무대를 서야 되는데 멤버 한 명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동선을 새로 짜야 되고 이 동선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식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 효민이 의지의 차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고 이때부터 일이 일파만파 퍼진 거죠. 자, 이때 효민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고 해서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당시 티아라의 막내였던 아름에게 화영의 쌍둥이 언니인 효영이 보낸 이 협박성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결국 화영은 티아라에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 왜 논란이 됐는지 전 이 부분이 가장 좀 어찌 보면 어이가 없는데 최근에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 그 당시 티아라의 소속사 대표인 김광수 현 포켓돌 스튜디오 대표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티아라에 뒤늦게 투입된 화영이 공연을 앞두고 부상을 입은 것이 불화의 단초가 됐고 이후 조건 없이 화영, 효영 자매의 계약을 해줘야 됐는데 왕따설에 불거지게 됐다. 이런 주장을 내놨던 거죠. 근데 김 대표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생각에 티아라 멤버들은 잘못이 없으니 방송을 강행했다. 지금도 멤버들한테 미안하다.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 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김 대표의 진심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태는 양쪽이 있었습니다. 티아라 멤버들 그리고 화영. 근데 여기서 티아라 멤버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한쪽 화영은 잘못이 있다라고 읽힐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요계 관계자들은 지금 굳이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했는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2년 전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말끔히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2년 동안 혹시 모를 증거라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굳이 이걸 지금 들춰내서 과연 누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혹시 한간에는 이게 티아라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살핀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티아라는 2021년 한 차례 컴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과거 인기를 누린 걸그룹들의 재결합 러쉬가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NE1이 재결합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여자친구, 러블리즈 이런 걸그룹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아라는 진짜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고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활동이 중단돼서 당시 팬덤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아라가 다시 활동하기 전에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티아라로 다시 활동하려면 사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자, 티아라로 근데 활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년 전 불거졌던 이 논란이에요. 그 당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결국 활동까지 중단이 됐는데 결국 이 매듭을 풀어야지 보다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대적인 컴백과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일종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뭉쳐요가 아니라 대중들이 그들을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바람이 불면은 어쩔 수 없이 일종의 강제 컴백을 하는 모양새는 최선이겠죠. 여기서 만약에 김광수 대표가 언급을 했고 그래 티아라 대단한 그룹이었지 보고 싶어 다시 뭉쳐라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티아라가 쫙 나타난다. 이거 그럴듯한 그림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 추이를 살피는 차원에서 김광수 대표가 미리 예능에 출연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그것도 연예인도 아닌 김광수 대표가 굳이 이 시점에 꺼낸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들,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해진 건 지금 화영은 계속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다른 멤버들은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티아라 멤버들은 잘못이 없으니 방송을 강행했다. 이 부분이 화영, 효영 자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을 두둔하면 나머지 한쪽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결국 자매가 입을 열었는데 화영은 지난 11월 10일 SNS를 통해서 이 왕따 당했던 내용은 사실이라면서 티아라 멤버들이 저에게 폭행과 수많은 폭언을 일삼았다. 계약 해지 당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김광수 대표가 기자회견 없이 함구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친언니 계약 해지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고작 20살이었던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효영 역시 본인이 보낸 그 협박 메시지에 대해서 동생이 티아라 멤버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너무 힘들다, 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이었다, 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던 결과가 저의 문자 사건이라고 당시 본인의 행동을 해명하기도 했었죠. 자, 근데 그 당시 멤버였던 이 지연, 효민, 은정 이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큐리 같은 경우는 의미심장한 사진을 게재를 했어요. 반달 사진이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티아라의 핵심 멤버였던 효민, 지연, 은정은 현재까지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가 직접 취재를 했던 입장에서 이 사태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사태를 둘러싼 팩트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 팩트, 화영이 부상을 이유로 티아라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 두 번째 팩트, 열심히 준비해오던 다른 멤버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그리 탐탁치는 않았다. 세 번째 팩트, 이러한 불만이 SNS를 통해서 표출이 됐고 결국 이게 공론화가 됐다. 네 번째 팩트, 효영은 해서는 안 될 말이 담긴 메시지를 아름에게 보내서 사태를 키웠다. 다섯 번째 팩트, 결국 그들은 사이는 좋지 않았다. 다만 왕따 여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다. 여섯 번째 팩트, 누구의 말을 맞다 틀리다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중은 결국 이들 모두에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일곱 번째 팩트, 티아라는 절정의 인기를 누릴 때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제가 정리한 7가지 팩트인데 이 팩트 안에는 제가 볼 때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만 가지고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 이것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년 전에도 그랬듯 지금도 그 어떤 얘기를 꺼내도 이게 100% 옳다라고 그 누구도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난 11월 18일 화영이 SNS에 추가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주 입장문을 올린 후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김광수 대표와 티아라 멤버들에게 이제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저와 친언니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점, 수많은 오해와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점을 위안 삼고자 한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 없지 않냐? 침묵은 곧 인정이다. 내가 왕따 당했다, 폭행을 얘기했는데 얘기가 없지 않냐?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누명을 벗었다. 나는 그 당시 잘못한 게 없다. 이게 화영의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 12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를 경험했어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고 아예 그때를 기억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땐
정말로 화영의 얘기가 맞으니까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화영의 입장에 대한 어떠한 반박이 나올 가능성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화영이 앞서 입장문에 담았던 이 한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12년이나 지난 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 실명까지 거론하며 완전히 왜곡된 발언을 하신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건 화영뿐만 아니라 언론과 여론 모두가 김광수 대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12년 전에도 해답을 찾지 못했던 진실 공방. 과연 지금이라고 12년이 지난 지금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과정을 밟아 나가다 할지언정 과연 남는 게 뭘까요? 누군가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부활하거나 피해 복구가 가능할까요? 결국 다시 남는 건 또 다른 상처뿐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